자, 특성화고 우리 측량학입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크게 3교시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래서 첫 번째에는 과목 소개, 물론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과목에 대한 소개, 측량이 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당연히 많이 듣고 배우고 익혔겠지만 아무튼 어떤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요. 여기에다가는 추가적으로 뭘 하느냐 하면 과년도, 즉 이제 여러 해에 걸쳐서 우리가 2015년부터 시험을 봤는데 2015년부터 18년까지의 어떤 시험의 경향, 그러니까 측량이 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경향, 어느 단원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 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경향 파악을 하는 순간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느 단원이고 어느 부분은 좀 집중하지 않고 그냥 개념 정도만 우리가 잡고 넘어가도 될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향에 대한 파악, 문제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경향 이전에 측량이 도대체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그러니까 교과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과목에 대한 구성, 측량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시간을 첫 시간에 우리가 다뤄보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18년도 10월에 시행을 했던 시험, 그렇죠? 측량 시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경향 파악을 하고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문제 풀이에 대한 부분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풀이에 대한 부분을 2차 시에서 두 번째 시간에 다루도록 하면, 세 번째는 더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개념적인 그러한 부분을 다루는 것은 차츰차츰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측량, 예를 들어서 평판 측량이다, 각 측량이다 라고 한다면 각 측량이 뭐냐, 어떤 것을 다루느냐라고 하는 부분 등은 개념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겠지만,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측량과 관련한 수학입니다. 측량과 관련한 수학. 그래서 수학 전체를 우리가 한 시간에 걸쳐서 다 배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측량 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면서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선행적으로 알아야 수업을 듣고 수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등을 우리가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측량에 대한 수학을, 그러니까 측량에 대한 수학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 그러니까 측량에 대한 기초 수학입니다. 말하자면 기본적인 내용을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그러니까 측량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뤄줘야 되겠죠. 측량 교과목에 대한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면, 교재라고 하는 것이 시중에 이제 한솔 아카데미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만든 교재가 있습니다. 한솔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 출판사에서 만든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솔 아카데미 이 교재를 쓰진 않지만, 여기에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들의 9급 기술직, 서울 지방직, 고졸 경쟁 임용시험에 대한 측량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봐도 바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자, 이 내용, 측량학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선 앞으로 다루게 된다. 그러면 이 측량학을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측량학 책에서 보여주는 목차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1장에는 측량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겠죠. 측량의 개요가 있습니다. 자, 2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거리 측량, GPS를 포함한 거리 측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 보면 평판 측량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측량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4장의 내용은 수준 측량, 높이에 대한 측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장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각 측량입니다. 각을 재는 측량. 자, 그 다음에 6장 그러면 기준점 측량.
기준점 측량. 자, 그 다음에 7장에 대한 내용은 7장은 지형 측량, 그리고 지형 측량에 더해서 GIS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아까 GPS가 있었는데 모양이 좀 비슷해요. GIS입니다. 이제 GPS가 아니라 GIS, 지리정보체계라고 하는 GIS가 있고요. 8장에 보면 면적과 최적에 대한 측량, 면최적 측량이 나오게 되고, 자, 9장의 내용을 보시면 노선 측량, 10장에는 하천 측량, 11장에는 사진 측량. 그렇게 해서 총 11개의 단원으로 11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중요도를 따져보자 라고 한다면 측량의 개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측량이 뭘 다루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서술하기 때문에 가장 개괄적인 내용을 다룬다. 그래서 측량의 개요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걸 찾자라고 한다면 기준점 측량이 되겠습니다. 자, 기준점 측량. 그래서 기준점 측량에는 지금 삼각 측량하고 그다음에 다각 측량, 즉 이제 기준점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기준점 측량이라고 제목을 잡아 놓으면 기준점이 평면 기준점이 있고 또 높이에 대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즉 x, y 좌표를 얻는 측량이냐 혹은 높이값 z값을 얻는 측량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점을 묶어서 평면 기준점을 얻는 측량이 앞에서 기술했던 삼각 측량과 다각 측량이다라고 한다면 높이 값을 얻는 측량은 수준 측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묶어서 기준점 측량 이래야 맞는데, 아무튼 책의 구성에서는 4장에서 수준 측량을 뺐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 삼각 측량과 다각 측량을 묶어서 기준점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구성에 대해서 제가 좀 못마땅하긴 하지만 아무튼 뭐 기준점 측량을 다각 측량, 삼각 측량이라고 묶은 것, 요거를 이제 분리를 하게 되면 장이 한 장이 늘어나는 거고요. 삼각 측량 하나, 다각 측량 하나. 사실은 그렇게 나눠도 될 만큼 양은 방대합니다. 삼각 측량의 양이나 다각 측량의 양이나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뭐 이렇게 좀 내용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도를 따져보면 지형 측량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에는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노선 측량, 그 다음에 사진 측량,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개요 1장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기준점을 잡는 것. 자, 측량의 어떤 기초를 우리가 잡아놔야 그 기초에 대해서 다른 살을 붙이든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아무튼 기준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7장에 대한 지형 측량에 대한 내용은 기본 측량을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지형도를 만들어내는 측량을 우리는 지형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형이라는 게 우리가 측량의 대상 지역이 지구다 보니까 지구의 형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지구의 형상을 지도라는 어떤 매개체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 지도가 과거에는 이제 종이 지도로 돼 있고 현재에는 디지털 맵이라 그래갖고 이제 수치 지도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종이로 돼 있던 수치 지도로 돼 있던 아무튼 지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 그것을 지형도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과정을 우리는 지형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측량의 결과물이, 측량에 대한 결과물이 지형 측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도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지형 측량의 중요도는 높은 중요도를 보여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선 측량이나 사진 측량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어서 그렇습니다. 즉 이제 그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기에는 뭐 다루긴 다루지만 아무튼 이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는 그러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심도 있는 학습을 해야만 실제 근데 출제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비교를 해보면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야, 내가 겨우 이 문제를 풀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싶을 정도로 문제는 좀 평이하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근데 그 심도 있는 학습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평이하게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무튼 좀 많은 그러한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다른 측량 부분도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비교할 때 다른 측량 부분과 비교할 때 측량의 개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점 측량, 그 다음에 지형 측량, 노선, 사진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유인물을 비교해 보시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 15, 16, 17, 18 총 4개년에 걸쳐서 시험을 봤던 시험에 대한 각각의 출제 경향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2015년도에 보면 2015년도에 측량의 개요에 대한 문제가 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리 측량 4문제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측량의 개요보다 거리 측량이 더 많이 나왔어요. 자, GPS 측량을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기준점 측량 2문항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노선 측량 3문항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형 측량 2문항 나왔어요. 사진 측량도 2문항. 자, 2015년도 출제 빈도를 보면 거리 측량만 유독 2015년에 굉장히 강조돼서 문제가 나왔고요. 거리 측량에 대한 문제가 강조돼서 나왔고, 그 다음에는 제가 강조한 거 이외에는 한 문항이 출제됐거나 평판 같은 경우는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대략 한 문항 정도. 자, 수준 측량 2문항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한 문항 내지는 출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빈도를 보여주고 있죠. 자, 2016년 빈도를 보겠습니다. 2016년에는 지금 측량의 개요에 대한 문제가 6문항 정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측량의 개요에는 여러분이 뭐를 포함해야 되냐면 오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측량 책에는 1장 서론에서 측량의 개요를 한 다음에 2장에서 오차에 대한 얘기를 따로 뺍니다. 그렇죠? 여러분 측량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오차에 대한 얘기, 관측값의 처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오차 이런 식으로 챕터를, 그러니까 우리 장을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본 교재에서는 2장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2장에 대한 내용 대신에 1장에다가 이 내용을 다 넣다 보니까 지금 2016년에는 문제가 이제 6문항 정도. 자, 거리 측량 2문항 정도 나왔고요. 수준 측량 3문항. 자, 높이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렇게 빈도가 이제 낮지는 않은데 아무튼 기준점 측량 1문항 이렇게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지형 측량 2016년에 3문항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진 측량 2문항, 노선 측량 1문항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죠. 2017년을 보시더라도 2017년에 측량의 개요 6문항 출제가 됐고 2018년엔 3문항. 그러니까 2015년부터 18년까지 통틀어서 18문항이 지금 1장에 대한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할 때 1장을 굉장히 강조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1장에 대한, 1장이 아직도 안 끝났네 싶을 정도로 수업을 조금 진행을 조금 더 할 겁니다. 다른 장에 비해서 문제도 좀 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론 설명도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추가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책을 보면 항상 이런 건 있습니다. 1장 우리 정석, 혹시 정석을 본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어렸을 때 정석 책이 집합이 제일 먼저 나왔었죠. 집합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집합에 대한 부분 굉장히 시커매요. 근데 이제 그 뒤로 넘어갈수록 책이 이제 하얗죠. 안 봤으니까. 자, 그런데 아무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1장에 대한 내용이 시커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문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만 보고선 수업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1장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2장에 대한 문제를 4개년도를 다 합하면 10문항이 출제가 됐고, 평판 측량은 4년 동안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수준 측량 7문항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각 측량 4문항. 그 다음에 기준점 측량 9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형 측량 10문항 출제가 됐고요. 전체.
그 다음에 면체적 측량 3문항, 그 다음에 노선 측량 7, 하천 측량 4, 거의 뭐 한 해 하나씩만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진 측량 8문항. 아무튼 이렇게 해서 출제가 뭐가 많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딱 표시를 해보시면 수준 측량도 생각보다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형 측량, 노선 측량, 사진 측량. 자, 어디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학습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반드시 이런 부분, 이렇게 경향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뒷면에 둘째 페이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2015년에 대한 문제를 1번부터 20번까지를 제가 쭉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1번 문항 보시면 우리나라 측량의 기준 타원체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개념 문제, 비고에다가 개념 문제, 용어 문제, 계산 문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계산 문제를 한번 세보시면 계산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자, 계산 문제가 11문항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개념을 묻거나 용어를 묻거나 뭐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죠. 개념을 묻는 문제나 계산 문제가 거의 한 5대5 정도로 비율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뤄주셔야 되겠고요. 계산을 뭐 빨리 한다는 게 계산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계산기를 들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가 돼서 문항을 쭉 읽게 되면 그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식을 먼저 이제 쓰는 그런 훈련을 수업을 통해서 하고요. 그래서 식을 먼저 이렇게 쓰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손쉽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어떻다고요? 측량의 기준 타원체를 묻는 문제입니다. 타원체를 묻는 문제가 첫 번째 출제가 됐고요. 두 번째는 좌표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즉 좌표계에는 경위도 좌표계가 있고 평면 직교 좌표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경도하고 위도로 표시하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좌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 직교 좌표계, 즉 XY, X축은 참 이렇게 그려야죠.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좌표계. 우리가 측량에서는 좌표축이 Y축이라고 얘기했던 걸 우리는 X라고 쓰고요. X라고 했던 걸 Y라고 씁니다. 자, 요게 측량 좌표계에서의 일반 우리 수학에서 다루던 그런 좌표계와 다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X축 혹은 N 이렇게 해서 이제 북쪽을 축으로 삼습니다. 자, 이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측량의 대상 지역이 지구입니다. 자, 지구는 지구의 자전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이걸 제가 자전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회전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구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회전축의 북쪽 끝을 우리는 북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쪽 끝을 남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 동극이나 서극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극이라고 하는 거는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북쪽의 끝. 그래서 북극이고요. 남극은 남쪽의 끝이에요. 동쪽의 끝, 서쪽의 끝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남북축을 가장 기본이 되는 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캐드나 혹은 뭐 수학에서는 동서축을 기본축으로 삼아서 X로 삼는데 우리는 남북축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을 X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각, 이걸 우리는 방위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방위각에 대한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방위각의 기준은 북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몇 도 돌아갔느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방위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위각에 대한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로 XY 축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평면 직교좌표, XY 평면으로 보여주는 좌표계를 평면 직교좌표계, 그리고 지구상의 어떤 경도하고 위도로 우리가 구분을 해주게 됐느냐, 경위도 좌표계. 그래서 경위도 좌표계는 3차원적인 위치 표현이다라고 한다면, 자, XY, Z를 3차원 축에 대한 부분을 표시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평면 직교좌표계는 X하고 Y, 즉 평면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좌표계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세 번째도 역시 1장에 대한 내용인데 측량의 기준, 즉 측량법에 대한, 법규에 대한 문제, 법규에 대한 물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법규, 측량에 대한 구분, 법으로 구분하거나 좌표계, 어떤 측량의 기준, 이런 것들이 전부 1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1장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리 측량 부분에서 거리 측량의 오차, 토탈 스테이션의 오차를 묻는 문제, 개념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면적 오차와 거리 오차의 관계. 자, 그래서 면적과 거리 오차에 대한 부분, 거리에 대한 부분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 측량의 정오차. 보정이 6가지 보정이 있죠. 정오차라는 게 경사 보정 혹은 특성치에 대한 보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해 주는 게 장력에 대한 부분도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처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평균 해수면에 대한 보정, 그런 것들, 온도에 대한 보정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보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 거리 측량의 정오차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장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7번에서 보면 방위각 계산, 트래버스 측량에서 방위각을 다루느냐. 그래서 이제 방위각 계산이나 방위에 대한 부분, 방위각과 방위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빠지지 않고 항상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점 측량에서 나오거나 혹은 각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다뤄줄 수도 있고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의 GPS 측량, GNSS의 특성에 대한 부분, 개념을 묻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었네요. 다음에 9번에는 6장의 기준점 측량, 즉 트래버스 측량의 허용오차에 대한 부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준 측량에서는 지반고 계산, 터널 측량에서 터널의 스타프를, 그러니까 표척을 거꾸로 세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스타프를 역표척을 세웠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죠. 자, 그러한 부분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2015년 문제가 2018년도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더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 나오면 일단 우리가 문제를 접했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겨지는 건데, 아무튼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2015년도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서는 지형의 표현 방법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형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부분, 그래서 자연적인 도법으로 표현할 거냐, 부호적인 도법으로 표현할 거냐, 이런 등등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을 묻는 문제. 자, 그 다음에 12번에서는 수준 측량, 계획선의 경사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죠. 개념을 볼 때 경사는 수평 거리에 대한 높이차를 경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D분의 H, 수평 거리를 D라고 하고 높이차를 H라고 한다면, 자, 이것을 우리가 백분율로 표시하면 100을 곱해주면 백분율이 되는 거고요. 100을 곱하지 않으면 0.25 그렇게 나오면 0.25, 즉 수평거리 100에 대해서 25m 변화를 보인다. 그러면 100분의 25라는 값을 보여줘서 이게 0.25라는 값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0.25로 표시할 거냐, 아니면 25%로 표시할 거냐,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요런 경사에 대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고,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고, 계산 문제로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 지형 측량, 축척에 따른 등고선의 간격. 그래서 기본적으로 5만분의 1 지형도다라고 한다면 주곡선의 간격이 20m다. 5만분의 1일 때 20m다. 25,000분의 1일 때 10m다. 5,000분의 1이면 어떻게 될까요? 5,000분의 1 지도 주곡선의 간격 5m인가요? 5,000분의 1 지도일 때, 그렇죠? 5,000분의 1, 그러니까 이제 5만분의 1 지도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20m예요. 그렇죠? 25,000분의 1 지도 그러면 10m입니다. 5,000분의 1 지도는 2m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5,000분의 1 지도일 때는
5m를 주곡선 간격으로 삼게 되는 거죠. 자, 요거의 그러니까 축척을 20을 5만 분의 1하고 2만 5천 분의 1이 딱 2배 차이니까 2로 나눠진 거다. 그래서 5를 10으로 나누면 2m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5m 간격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5m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만분의 1 지도, 1만 분의 1 지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5m 간격을 이제 보게 된다. 요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5천분의 1 지도가 국가 기본도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천분의 1 지도의 주곡선 간격 5m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아무튼 등고선의 간격을 묻는 문제, 그것을 이제 계산으로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보면 면체적 계산, 지반고, 점고법에 대한 토량 산정에 있어서 지반고를 계산하는 부분. 그래서 토량을 계산을 했으면 토량은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한 것이 이제 토량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계획고를 구해라고 한다면 토량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토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3차원 값이고요. 면적은 2차원, 높이는 1차원이니까 1차원과 2차원의 곱은 3차원이 되고, 그래서 1차원을 구할 때는 3차원을 2차원으로 나눠서 1차원의 값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아무튼 차원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계산을 다뤄주면 되겠고요. 자, 15번의 노선 측량에서는 곡선 설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곡선 설치에서는 접선 길이라든지 곡선 길이, 그러니까 접선 길이는 TL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R 탄젠트 2분의 I로 계산하겠죠. 그 다음에 곡선 길이는 180도분의 파이 RI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곡선 길이 CL이라고 하는 커브 랭스인데, 요거는 180도분의 파이 RI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파이는 뭡니까? 원주율이니까 3.14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다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천 측량 문제에서는 평균 유속 계산하는 문제. 거의 뭐 하천 측량 문제다라고 하면 평면 측량의 어떤 기준을 묻는 문제이거나 아니면 평균 유속을 구하는 문제. 1점법이 됐든 2점법이 됐든 3점법이 됐든, 자, 그럼 평균 유속을 구하는 문제. 굉장히 이제 자주 출제되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선 측량에서 곡선 설치 중에 이제 곡선 종점의 위치를 구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좀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요. 나중에 이제 수업 노선 측량할 때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완화곡선이라고 하는 것, 뭐 클로소이드가 될 수도 있고요. 완화곡선의 개념을 묻는 그런 문제. 완화곡선이 시점은 원곡선의 성질을 갖게 되고, 종점은 시점에서는 직선의 성질을, 종점은 원곡선의 성질을 갖게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일단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사진 측량에 대한 문제가 2개 나왔는데, 촬영 고도를 계산하는 부분, 즉 이제 축척을 가지고 축척과 고도와의 관계를 묻는 문제나 혹은 표정에 대한 종류를 묻는 문제. 자, 이러한 등등이 2015년도 문제로 출제가 되었죠. 자, 2016년 문제를 보시면 역시 측량의 개요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는데, 첫 번째는 측량의 기준점, 그래서 평면 직각좌표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점 성과표에 대한 부분, 이 2가지를 묻는 문제가 초반에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준 측량에서 허용오차에 대한 기준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 측량에서 방위를 구하는 문제, 즉 방위각을 구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방위를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된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이번 회차에 방위가 출제가 됐다. 그럼 내년에는 방위각을 묻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 측량에서 관측의 정밀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관측의 정밀도를 계산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각과 거리에 대한 각오차와 거리오차에 대한 계산. 자, 요 계산. 각오차의 정밀도,
거리 오차에 대한 정밀도. 자, 요것들이 동일한 그러한 값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각오차의 정밀도나 거리 오차의 정밀도가 동일한 값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각오차를 가지고 거리 오차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장 문제가 6번에서 통합 기준점을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5장 7번에서 단측법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그런 계산 문제. 그 다음에 8번에서는 측량의 개요로 오차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에 4장 수준 측량의 절성토고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절토고, 성토고를 우리가 계산하는 것. 그 다음에 10번 문제 11장 사진 측량의 과거감이 뭐냐. 그러니까 사진 측량 문제는 여러분이 포괄적으로 문제를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시되 실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사진 측량도 내용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뭐 굉장히 쉬운 부분을 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다양한 공부를, 다양한 학습을 하셔야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그냥 몇 개 나온 것만 찍어서 공부하게 되면 그 문제가 출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대한 적응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장 문제로 지형 측량에서 경사도를 묻는 문제. 자, 경사도 묻는 문제 또 출제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등고선의 개념을 묻는 문제. 등고선의 성질, 등고선의 개념,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거리 측량의 정오차. 우리 정오차 6가지 정오차가 있다라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오차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뽑자라고 한다면 경사보정이죠. 자, 경사보정은 2L분의 H의 제곱.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경사 보정량을 이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고요. 표고 보정 R분의 LH,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표고 보정 혹은 평균의 수면 보정, 이렇게 이제 계산되는 거죠. 자,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식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문제는 항상 이제 이런 수준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준 측량에서는 전후시 표척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후시가 뭐고 전시가 뭐냐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천 측량 유량을 계산하는 문제. 자, 유량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아까 평균 유속 계산하는 거였는데 Q는 AV, 이게 뭡니까? 연속 방정식이죠. 연속 방정식을 통해서 단면적을 알고 유속을 알면 유량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연속 방정식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하천 측량에서 평균 유속을 구하거나 또 혹은 계산으로서 유량을 계산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넘어올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측량의 개요 문제로 지적 세부 측량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독 2016년도에만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에 대한 부분도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지적 측량에 대한 부분은 2016년에 한 문제 출제되고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이제 출제될 수는 있는데 지적 측량에 대한 세부 측량을 묻는 문제는 2016년 요 한 해 차에만 출제됐다라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지적 측량을 뭐 완벽하게 이잡듯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좀 이제 오바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오바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지적 측량에 대한 이론, 개념 요 정도만 잡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지적 측량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지오이드에 대한 개념. 우리가 지구의 형상을 지오이드 혹은 타원체 이렇게 보게 되고요. 물리적인 표면 뭐 이런 등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표면, 지오이드, 타원체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지오이드라고 하는 것은 평균 해수면이 정지되어 있는 평균 해수면을 육지까지 연장한 그러한 형태로 지구를 표현해주면 그것을 지오이드라고 얘기를 한다. 아무튼 이제 지오이드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9장 18번에는 노선 측량에서 단곡선 설치하는 종단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종단현의 길이 L은 2R분의 L, 종단현의 길이를 L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2R분의 L 라디안 이렇게 이제 쓰게 됩니다. 종단현의 길이
이렇게 이제 델타를 구하는 거죠. 편각을 구할 때, 종단연에 대한 편각을 구할 때 편각은 2R분의 L 라디안으로 계산을 하고, 종단연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종단연이니까 곡선 종점의 위치를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 거죠. 곡선 종점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 계산하는 것 하고요. 지금 제가 편각을 구하는 2R분의 L 라디안으로 표시가 되는 이 편각 계산.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1718.87 R분의 L 편각을 이렇게 이제 구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했을 텐데, 아무튼 1718.87 우리 계산기 가지고 계산도 못하니까 그걸 라디안으로 엮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라디안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밀도 있게, 심도 있게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에 GIS, 지형 측량 GIS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11장에 기선 고도비, 기선과 고도에 대한 비율을 구하는 문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17년 차로 넘어오게 되면 2017년에는 첫 번째 측량법에 따른 측량의 분류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법규를 한번 읽어봐야 되냐? 그럼 이제 법규라는 게 굉장히 두껍거든요. 측량법. 지금 측량법이 어떤 법으로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1961년도에 측량법을 만들 때는 그냥 측량법이었었는데, 그것이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됐어요. 측량법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2018년 현재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죠. 자, 그 법률이 굉장히 길어요.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전문을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것도 법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등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문제 2번에 측량 좌표계, 경위도, 평면 직교 좌표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또 3번에 보면 측량 기준점, 통합 기준점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7장의 지형 측량에 지형의 표시 방법, DEM이라고 하는 DEM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DEM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수치 표고 모델입니다. 과거에 지형을 표시하는 거는 지형도를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형 측량은 지형도를 만드는 측량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2D의 형태입니다. 수치 지도를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수치 지도 3D냐라 그러면 사실은 2.5D예요. 완벽한 3D가 아닙니다. 그런데 DEM은 3D 형태죠. 3차원 형태로 지형을 표시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DEM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DEM을 이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 5번에 보면 2장 거리 측량에서 거리 관측, 즉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거리의 산정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경사보정에 대한 경사보정 이렇게 2L분의 H의 제곱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계산하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5장의 각 측량 문제가 나오는데, 조건부 관측에서의 각오차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그래서 조건부 관측, 즉 조건식이 있을 때 조합각 관측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그때의 오차를 계산하고 조정하는 것까지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부분, 그게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에 보면 측량의 개요 1장 문제인데요, 타원체와 지오이드, 지구의 형상을 묻는 그러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되고요. 8번에 보면 기준점, 6장 기준점 측량의 방위각 계산하는 문제. 자, 방위를 물었다면 방위각을 묻고, 방위각을 물었다면 그 다음엔 방위를 묻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좌표에 의한 방위각을 산정하는 부분. XY 좌표를 알려줬을 때 방위각, 탄젠트 세타는 델타 X분의 델타 Y로 구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의 델타 X분의 델타 Y로 구한다. 자, 아크 탄젠트로 계산하는 거죠. 여기 이제 좌표를 알려줬을 때 델타 X라는 게 A점과 B점, A에서 B로 가는 측선이다라고 한다면
xb-ax를 델타 x라고 얘기를 하고, 델타 y는 yb-ya를 yb라고 델타 y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거기에 대한 아크탄젠트 값으로 우리가 방위각을 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9번에 보면 9장 노선 측량의 문제로 곡선 종점에 중심 말뚝을 설치하는 단곡선 설치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단곡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곡선 종점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한다면 곡선 시점에다가 곡선 길이를 더해주면, 즉 EC의 위치는, 곡선 종점의 위치는 곡선 시점 BC의 위치에다가 곡선의 길이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곡선 시점의 위치는 IP까지의 추가 거리에서 접선 길이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등등의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평면 측량, 거리표나 하천 측량에 대해서 거리표나 유량, 평면 측량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묻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4장의 수준 측량 문제로 터널 측량에서의 직접 수준 측량을 할 때 지반고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 자, 터널 측량에서 스타프를 표척을 역표척으로 설치한다, 거꾸로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후시에서 전시를 뺀 것이 후시 빼기 백사이트 빼기 폴사이트, 전시의 차가 곧 뭐냐면 높이 차가 된다. 그런데 아무튼 후시가 됐든 전시가 됐든 얘네들의 값은 스타프가 거꾸로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값을 앞에다가 관측값에다 붙여주면 된다. 이런 것이 지반고 산정, 터널에서의 수준 측량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에 보면 1장 측량의 개요에 대한 문제로 거리 측량의 정오차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 사진 측량 11장 문제를 보시면 사진의 축척과 비행 고도와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식을 써볼까요? 축척은 스몰 n분의 1로 쓰고 h분의 f 이렇게 이제 쓰게 된다라는 거죠. 비행 고도하고 초점 거리의 비로 우리가 사진 측량에서의 축척을 구한다. h분의 f로 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시면 2장 거리 측량, GPS의 개념을 묻는 문제. 우리 GPS 측량을 지금은 GPS라고 안 부르고 GNSS라고 부르게 되죠.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그래서 이제 GNSS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 14번에 출제가 되었고요. 15번에 보시면 7장의 지형 측량입니다. 등고선의 개수를 묻는 문제예요. 5만 분의 1 지형도의 등고선의 간격을 묻는다. 그러면 5만 분의 1에 20m마다 주곡선을 설치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20의 배수를 여러분이 보면 되는 거예요. 20의 배수를 가지고 숫자를 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m마다 하나씩 주곡선을 설치를 하게 되니까 20의 배수를 보면 된다. 그 다음에 16번에는 8장의 면체적 측량 문제가 되죠. 점고법에 의한 체적을 산정한다. 그래서 점고법이 삼각형 점고가 있고 사각형 점고가 있죠. 그래서 삼각형의 경우는 3분의 A, 삼각형의 면적이 되죠. A는. 사각형 점고는 4분의 A, 사각형의 면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7장의 지형 측량 문제로 등고선의 성질을 묻는 문제. 등고선의 성질,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는 되게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8번 6장의 기준점 측량, 방위각, 즉 위거와 경거를 이용한 측선의 거리를 계산하는 문제. 트래버스 측량의 아주 스탠다드한 문제가 되죠. 가장 필수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사진 측량 문제로 기복 변이량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래서 기복 변이 델타 R은 H분의 H의 R로 구한다. H는 비행 고도, 스몰 h는 어떤 비고를 얘기하겠죠. 물체의 높이가 있는 물체. R은 주점에서의 거리, 혹은 연직점에서부터의 물체까지의 거리, 연직점으로부터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 델타 R을 기복 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복 변이를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시차를 계산하는 문제, 이런 거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20번 역시 1장 문제로 측량의 개요를 묻는 문제, 측량을 분류하는 문제가 됩니다. 지적 측량에 사용되는 용어를 포함해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
그러니까 16년 차, 17년 차에 지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18년도에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지적 측량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감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적 측량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수업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까지 이렇게 다뤄봤고요. 2018년도 문제는 두 번째 시간에 우리 문제를 한번 쭉 다뤄보고 어떤 문제가 실제 출제가 됐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라는 부분으로 우리 둘째 시간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